서울의 고급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 어느 따뜻한 봄날의 오후였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미소라는 소녀의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다. 13살의 미소는 어깨에 작은 보따리를 메고 있었다. 그 안에는 떡볶이와 어묵, 몇 개의 생수병과 간단한 간식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소는 5살 때 어머니 유나를 잃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 어머니는 그가 미소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소는 이모 수진과 함께 살게 되었다. 수진 이모는 재봉사로 일하며 하루 종일 오래된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다. 미소는 학교를 마치면 매일 거리에 나가 물건을 팔았다. 작은 손으로 만든 떡볶이와 어묵은 특별했지만 부유한 강남 지역에서는 잘 팔리지 않았다. 그날도 미소는 아침부터 걸어 다니며 물건을 팔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더위와 피로에 지친 미소는 잠시 쉬기 위해 큰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았다. 그 벤치는 아름다운 정원 한가운데 있었고 근처에는 거대한 은행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미소는 잠시 눈을 고 쉬었다. 너 거기서 뭐하니? 강한 남자 목소리에 미소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녀 앞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가 서 있었다. 정중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미소는 허둥지둥 일어섰다. 잠시만 쉬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미소가 보따리를 챙기는 순간 목에 걸고 있던 작은 해바라기 모양의 목걸이가 밖으로 빠져나왔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 목걸이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남자의 눈이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잠깐, 그가 말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미소는 경계심을 품으며 목걸이를 손으로 감쌌다. 제 엄마가 주신 거예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내 어머니 이름이 뭐니? 유나요. 미소가 대답했다. 하지만 돌아가셨어요. 제가 5살 때. 그 이름을 듣자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강지훈이다. 그 목걸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미소는 망설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목걸이를 목에서 풀어 그에게 건넸다. 강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해바라기 모양의 펜던트를 뒤집자 뒷면에 작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다. 지훈과 유나, 영원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소야, 그가 말했다.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미소는 겁이 났다.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왜 어머니의 목걸이에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녀는 그를 따라가야 한다고 느꼈다. 강지훈의 검은 고급 세단을 타고 그들은 미소가 수진 이모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미소는 강지훈을 몰래 관찰했다. 그는 부유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수진 이모는 문을 열자마자 미소와 함께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다. 미소야, 이분은 누구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유나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나요? 당신이 내 동생을 어떻게 아시죠? 그들은 작은 거실에 앉았다. 미소는 조용히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저는 13년 전 유나 씨를 알았습니다. 강지훈이 시작했다. 사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강지훈, 잠시만요. 혹시 SK건설 강 회장의 아들 강지훈 씨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가정부로 일했던 그 집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소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어머니가 한때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다. 그래요. 강지훈이 대답했다. 유나 씨는 우리 집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만 제 어머니가 그녀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고 약했어요. 유나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당신 가족이 내 동생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요? 그들은 그녀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어요. 특히 당신 어머니는 유나가 떠날 때 그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임신? 제 아이였나요? 유나는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만 했죠. 강지훈은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그녀의 얼굴. 이제 그는 왜 그녀가 그토록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알았다. 미소,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어. DNA 검사를 해도 될까? 미소는 소파에서 떨어질 것 같았다. 아버지? 그녀는 항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수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DNA 검사에 동의했다. 그녀는 미소를 위한 진실을 원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지훈은 정말로 미소의 아버지였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딸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강지훈의 어머니 박영미는 손녀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미소는 가문의 명예를 위협하는 존재였다. 가정부의 딸을 이 집에 들이다니 정신이 나갔니? 박영미가 소리쳤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회사는 간신히 버티고 있어. 이런 스캔들이 퍼지면 모든 게 끝이야. 강지훈은 단호했다. 어머니, 미소는 제 딸입니다. 저는 13년 동안 그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박영미는 외면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어두운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미소는 수준 이모와 함께 살면서 간혹 강지훈을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들은 가까워졌다. 강지훈은 미소에게 유나와의 추억, 그들이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미소는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기뻤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 이모가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긴급히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소는 강지훈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연 사람은 박영미였다. 그녀는 미소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강지훈의 딸이라는 애로구나. 그녀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가정부의 딸이 감히 이 집에 발을 들이다니. 미소는 떨고 있었지만 이모를 위해 용기를 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이모가 아파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박영미는 지갑에서 두꺼운 돈 뭉치를 꺼내 미소 앞에 던졌다. 이거 받고 사라져.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미소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이모를 살리기 위해 그 돈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그곳을 떠났다. 그날 밤 강지훈은 어머니의 행동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미소는 제 딸입니다. 네가 그 아이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박영미가 선언했다. 강지훈은 어머니의 집을 떠났다. 그는 미소와 수진을 찾아 병원으로 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미소는 여전히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다. 며칠 후 미소는 사라졌다. 그녀는 수진 이모에게 짧은 편지만 남겼다. 이모, 죄송해요. 저 때문에 모두가 상처받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강지훈은 미소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울 전역을 수색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윤아를 잃었고 이제 그들의 딸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미소는 서울 다른 지역의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모에게 연락했지만 강지훈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의 가족 사이에 더 이상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영미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다. 그녀는 위험한 사람들을 고용해 미소를 찾도록 했다. 어느 비오는 밤 미소가 일하는 분식집 뒷문으로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미소를 납치하려 했다. 미소는 비명을 질렀고 분식집 주인이 달려왔지만 남자들은 너무 강했다. 그 순간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미소를 찾기 위해 끝없이 수색한 끝에 그녀를 발견한 것이다. 그는 납치범들과 싸웠고 과정에서 심각하게 다쳤다. 한 남자가 칼로 그의 팔을 베었지만 강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납치범들은 체포되었다. 그들 중 한 명의 전화에서 박영미와의 통화 기록이 발견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끔찍한 일을 계획했는지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미소는 강지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팔은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다. 아버지,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강지훈은 약하게 미소 지었다. 너는 내 딸이야, 미소야. 내가 윤아를 지키지 못했지만 너만큼은 지킬 거야. 그날 이후 미소는 강지훈과 함께 살기로 했다.
그들은 박영미의 집이 아닌 강지훈이 새로 구입한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정원에는 해바라기가 가득했다. 수진 이모도 그들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방문했다. 박영미는 자신이 한 일들이 밝혀진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미소와 화해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미소는 서서히 할머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미소는 학교로 돌아갔고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녀는 언젠가 어머니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 했다. 강지훈은 그녀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매년 봄, 그들은 유나의 생일에 해바라기 정원에 모였다. 미소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엄마, 저 행복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아빠도요. 강지훈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들은 함께 서서 바람에 춤추는 해바라기를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아파트에서 미소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3년이 지났지만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던 소녀가 이제는 서울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다니.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미소는 뒤돌아보았다. 강지훈이 두 잔의 따뜻한 녹차를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 어머니와의 갈등 이후 그는 가족 사업에서 물러나 자신만의 작은 건축회사를 시작했다. 수입은 줄었지만 그는 더 행복해 보였다.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미소가 답했다. 강지훈은 딸에게 차를 건넸다. 무슨 생각? 엄마요. 미소는 여전히 목에 걸린 해바라기 목걸이를 만졌다. 오늘이 엄마 생일이잖아요. 강지훈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오늘이 유나의 생일이지. 우리가 함께했던 마지막 생일에 나는 그녀에게 그 목걸이를 선물했어. 미소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해바라기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왜 해바라기였어요? 그녀가 물었다. 강지훈은 미소 지었다. 너의 어머니는 해바라기를 좋아했어. 그녀는 항상 해바라기처럼 밝은 면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거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는 그 말에 감동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내일 이모랑 같이 엄마 묘소에 가요. 그녀가 제안했다. 강지훈은 고개를 끄겼다. 좋은 생각이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다. 미소는 아버지의 표정을 살폈다. 그는 종종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슬퍼 보이지는 않았다. 아빠, 후회하세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강지훈은 놀란 듯했다. 무엇을? 할머니와의 관계를, 회사를 떠난 것을. 강지훈은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많은 것을 타협했어. 너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이제 와서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그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내가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은 축복이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후회 속에서 살았을 거야. 미소는 눈물이 나왔다. 그녀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다음 날 그들은 수진 이모와 함께 유나의 묘소를 방문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다. 미소는 어머니가 좋아했던 해바라기 다발을 가져왔다. 묘석 앞에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유나를 기억했다. 수진은 동생과의 어린 시절 추억을, 강지훈은 그들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을, 미소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노래소리를 떠올렸다. 유나야. 강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늦었지만 우리 딸을 찾았어.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미소, 이제 내가 그녀를 돌볼게. 수진은 눈물을 닦았다. 동생아, 수랑아, 걱정 마. 미소는 이제 아버지를 찾았어. 그리고 항상 옆에 있을 거야. 미소는 묘석에 손을 얹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아빠랑 같이 살아요. 이모도 자주 봐요. 우리 모두 행복해요. 그들이 묘지를 떠날 때 미소는 뒤돌아보았다. 햇빛이 묘석에 반사되어 마치 유나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몇 달 후 미소의 생일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박영미였다. 강지훈은 경계했지만 미소는 할머니를 안으로 들이자고 설득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미소는 화해의 가능성을 믿었다. 박영미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이건 내 생일 선물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미소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유나의 사진들이 나왔다. 그녀가 강가의 집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나는 이것들을 보관하고 있었어. 박영미가 말했다. 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소는 놀랐다. 그녀는 할머니가 유나의 흔적을 모두 지웠을 거라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미소가 진심으로 말했다. 박영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다음 주에 내 집에 와볼래? 차라도 마시면서. 미소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갈게요. 미소가 답했다. 그날 저녁 미소는 할머니가 준 사진첩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는 것은 신기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미소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안에는 유나가 강지훈에게 쓴 편지의 복사본이 있었다. 내 사랑하는 지훈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헤어졌을 것입니다. 당신 어머니의 압력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녀는 내가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어떤 면에서는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내게 준 해바라기 목걸이를 항상 간직할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 해를 향해 항상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순수하고 강했던 사랑의 징표니까요. 지은 씨,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 가족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유나. 미소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어머니의 글씨, 어머니의 말, 이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다. 다음 날 미소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다. 강지훈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빠, 괜찮아요? 미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지훈은 딸을 안아주었다. 유나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 네가 그녀를 닮아서 다행이야. 미소는 미소 지었다.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강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강지훈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미소야. 다음 주 미소는 박영미의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의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다. 그곳에는 웃음소리가 부족했다. 박영미는 미소를 정원으로 안내했다. 놀랍게도 정원 한쪽에는 작은 해바라기 밭이 있었다. 이건? 미소가 놀라서 말했다. 내가 심었어. 박영미가 대답했다. 네 어머니를 기억하기 위해서. 미소는 할머니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녀의 차가운 외면 아래에도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박영미는 여전히 감정을 많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 성적이 좋다고 들었다. 박영미가 말했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박영미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가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사회복지사? 강가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은 없니? 미소는 미소 지었다. 저는 아빠처럼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것보다요. 박영미는 한숨을 쉬었지만 논쟁하지 않았다. 그렇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하렴. 이것은 작은 승리였다. 과거의 박영미라면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소의 가족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작은 건축회사는 성공적이었고 미소는 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수진 이모는 자신의 작은 재봉 가게를 열었고 심지어 박영미도 점차 그들의 생활에 자리를 잡아갔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미소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강지훈, 수진, 그리고 놀랍게도 박영미까지. 그들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미소는 목에 걸린 해바라기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엄마도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은 딸의 어깨를 감쌌다. 유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특히 내 안에.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대학교에 입학한 후 미소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종종 그녀는 자신이 한때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어느 날 미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던 중 작은 소녀를 만났다. 소녀의 이름은 소라였고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한때 가졌던 것과 같은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안녕 소라야, 미소가 인사했다. 나는 미소 언니야. 오늘 같이 놀까? 소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미소는 소녀와 함께 앉아 그림을 그렸다. 소라는 해바라기를 그렸다. 와, 정말 예쁜 해바라기구나. 미소가 칭찬했다. 소라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엄마가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미소의 심장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네, 엄마도 하늘나라에 계셔. 그리고 엄마도 해바라기를 좋아하셨어.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 목걸이를 차고 다녀.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 소라는 미소의 목걸이를 경이롭게 바라보았다. 예뻐요. 그날 저녁, 미소는 소라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 아빠, 제가 만난 소녀가 저와 너무 닮았어요. 엄마를 잃고 혼자 남겨진. 강지우는 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니? 미소는 생각에 잠겼다. 소라와 같은 아이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요. 강지훈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유나의 해바라기라는 센터가 탄생했다. 강지훈은 건물을 설계했고 미소는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놀랍게도 박영미도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센터 개관식 날 미소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설을 준비했다. 그녀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강지훈, 수진, 박영미, 그리고 센터에서 도움을 받게 될 아이들. 안녕하세요. 미소가 시작했다. 저는 강미소입니다. 이 센터는 제 어머니 유나를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항상 해바라기처럼 밝은 쪽을 바라보는 것, 다른 하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한때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도 저는 제 아버지를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행운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 센터는 그런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라가 앞으로 나와 미소 옆에 섰다. 미소는 미소 지으며 소녀의 어깨를 감쌌다. 함께라면 우리는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항상 빛을 향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미소는 센터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었다. 그녀는 목걸이를 꺼내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엄마, 보고 계신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어와 해바라기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미소는 그것이 어머니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강지훈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여기서 뭐하니? 그가 물었다. 미소는 미소 지었다. 엄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강지훈은 딸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다. 유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빠도요. 미소가 말했다.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지훈은 딸을 품에 안았다. 우리는 긴 여정을 거쳤구나. 네, 하지만 우리는 함께였어요. 미소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서서 서울의 풍경과 춤추는 해바라기들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제 그것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미소의 해바라기 목걸이는 햇빛 아래 반짝였다. 마치 유나가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몇 년 후 미소는 센터에서 만난 젊은 교사 준호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 날 미소는 어머니의 해바라기 목걸이를 착용했다. 강지훈이 딸을 재단으로 안내할 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약간의 슬픔이 섞여 있었다. 엄마가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미소가 속삭였다. 강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기 있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결혼식 후 미소와 준호는 센터에서 계속 일했다.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왔고 결국 자신들의 아이도 가졌다. 미소가 딸을 낳았을 때 그녀는 유나라고 이름 지었다. 작은 유나가 자라면서 미소는 그녀에게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는지. 어느 날 미소는 어린 유나에게 해바라기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유나가 물었다. 이건 내 할머니의 목걸이야. 미소가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것을 착용했어.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 목걸이 덕분에 그를 알아보게 되었지. 유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마법 목걸이예요? 미소는 웃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 이 목걸이는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았으니까. 강지훈이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종종 옥상 정원에 앉아 해바라기들을 바라보곤 했다. 어느 날 미소는 그를 그곳에서 발견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아빠? 미소가 물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약간 흐려졌지만 그 안의 따뜻함은 여전했다. 유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그녀를 다시 만날 시간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미소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오래 사셔야 해요. 유나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강지훈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나는 아직 갈 준비가 되지 않았어. 하지만 가끔은 유나가 그립구나. 미소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기억을 계속 살아있게 하고 있잖아요.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유나의 해바라기 센터와 내 딸 유나를 통해서 그녀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함께 앉아 해가 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해바라기들은 태양을 따라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알아? 강지훈이 말했다. 처음 내 어머니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 영향은 평생 지속되었지. 미소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엄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나 봐요. 그랬어? 강지훈이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는 똑같이 특별한 딸을 남겼지. 미소는 손을 뻗어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다. 작은 해바라기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 가까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마치 유나의 사랑이 여전히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날 밤 미소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자신의 딸 유나가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기다리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읽고 싶니? 미소가 물었다. 유나는 미소 지었다. 해바라기 이야기요? 미소는 웃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 이야기였다. 사랑과 상실, 용서와 희망에 관한 이야기. 해바라기처럼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항상 빛을 향해 자라났다. 옛날 옛적에 해바라기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 미소가 시작했다. 유나는 엄마의 목걸이를 만졌다. 할머니처럼요?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할머니처럼. 그녀의 이름은 유나였고 그녀는 가장 용감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단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미소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고아소녀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성공한 여성으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딸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머니로. 그녀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해바라기처럼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해바라기 목걸이는 그 여정의 모든 단계를 함께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상징으로.